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32번째 이야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다. (6월이) 끝나자 학기도 마무리되었고 스테이시 선생도 에이번리 학교를 떠날 때가 되었다. 앤과 다이애나 그날 오후 침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빨간 눈과 흠뻑 젖은 손수건을 보아하니 스테이시 선생과의 작별이 3년 전 필립스 선생과의 작별만큼이나 감동적이었나 보다.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 그렇지 않니? 다이애나가 쓸쓸하게 물었다. 넌 나만큼이나 가슴이 아프지는 않을 거야. 넌 겨울 학기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만 난 정든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영원히. 물론 그것도 운이 좋아야 하겠지만. 애는 손수건의 마른 부분을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안 계시고 너와 제인, 루비도 없을 것 같고 나는 혼자 앉게 되겠지. 너 말고 다른 짝꿍은 상상도 하기 싫어. 우린 그동안 정말 즐거웠는데. 그렇지 않니, 앤? 이 모든 게 끝나간다는 게 끔찍해. 다이애나의 콧등을 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앤이 애원하듯 말했다. 너가 그만 울어야 나도 눈물을 멈추지. 내가 손수건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너가 다시 울어버리면 나도 또 울게 되잖아. 린드 아주머니가 말씀한 대로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모두 힘을 내야 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 학기에 돌아올지도 몰라. 왠지 시험에 불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무슨 소리야. 넌 스테이시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도 잘 봤잖아. 그랬지. 하지만 그 시험들은 긴장감이 덜했어. 진짜 시험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몰라. 게다가 내 수험 번호는 13번인데 조시파이가 그건 매우 재수없는 번호래. 난 미신도 안 믿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편이지만 그래도 13번은 아니길 바랬는데. 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쉬워. 우리 둘이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오늘 저녁에도 넌 또 공부해야 하지. 다이애나가 말했다. 아니,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절대 다시 책을 펼쳐보지 말랬어. 오히려 짐만 빠지고 헷갈리기만 할 거래. 차라리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시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일찍 자라고 하셨어. 좋은 조언이긴 한데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프리시 앤드루스 언니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그 주에 완전히 날밤새서 공부를 했대. 나도 그 언니만큼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조세핀 할머니께서 내가 샬롯타운에서 시험을 보는 동안 너도 밤나무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 있는 동안 나한테 편지 쓰는 거 잊지 마. 화요일 저녁에 편지를 쓸게. 첫날 시험이 어땠는지 바로 알려줄게. 앤이 약속했다. 수요일이 되면 난 우체국 유령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다이애나가 말했다. 앤은 다음 월요일에 샬롯타운으로 떠났고 수요일이 되자 다이애나는 온종일 우체국에서 서성댔다. 그리고 약속대로 편지를 받았다. 사랑하는 다이애나에게. 지금은 화요일 저녁이고 너도 밤나무 집 서재에서 이 편지를 써. 어젯밤에는 혼자서 잤는데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 너랑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스테이시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시험 전에 밤샘 공부를 하지 않았어. 역사책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걸 참느라 힘들었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읽고 싶은 소설책을 못 읽어서 안달났던 것과 같은 기분이랄까. 오늘 아침에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데리러 오셨어. 그리고 제인, 루비, 조시와 같이 퀸스 아카데미로 갔지.
루비가 자기 손을 만져보래서 그렇게 했더니 얼음처럼 차가웠던 거 있지. 조씨는 내가 한숨도 못 잔 사람의 몰골이래. 그래서 설령 내가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수업을 다 따라갈 만한 체력이 될는지 의문이래. 조시파이와 같은 애는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는데도 도무지 친해질 수가 없다니까. 퀸스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섬 이곳저곳에서 온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무디 스퍼전이었지.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중얼대고 있길래 제인이 도대체 뭘 하냐고 물었더니 너무 떨려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대. 그러더니 방해하지 말라는 거 있지. 잠깐이라도 중얼대는 걸 멈추면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까먹을 것 같다나. 그런데 구구단을 외워댄다고 기억들이 머릿속에 잘 붙어 있을지도 의무이더라고. 우리는 고사장을 배정받았고 스테이시 선생님과도 이별해야 했지. 난 제인이랑 같이 앉았는데 제인은 어찌나 차분하던지 엄청 부러웠다니까. 제인은 정말 착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아이 같아. 난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가 반 아이들한테 다 들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 조금 지나자 어떤 남자분이 들어와서는 영어 시험지를 나눠주셨지. 내 심장은 그때부터 얼어붙기 시작했고 머리가 빙빙 도는 거야. 잠깐이었지만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어. 다이애나. 4년 전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초록 지붕집에 있어도 되는지 허락받기 직전에 딱 그 기분이었다니까. 그리고 머릿속이 완전 백지가 되어버렸지. 심장도 쿵쾅거리고. 아참,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게 멈춘 기분이었어. 그런데 어쨌든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되었지.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후에 역사 시험을 봤어. 역사는 꽤 어려웠고 연도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꽤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 아참, 다이애나. 내일은 기하 시험을 보는데 그 생각만 하면 기하학 책을 펼쳐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야. 정말 구구단이 도움이 된다면 내일 아침까지 그거라도 외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저녁에는 다른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 가는 길에 무디 스퍼전을 만났는데 엄청 심란한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라고. 역사 시험을 망친 것 같다면서 자긴 부모님을 실망시키려고 태어난 아이 같대. 아침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지 뭐야. 아무래도 목사보다는 목수가 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나. 나는 무디를 다독였고 시험을 다 치를 때까지 잘해보자고 했어. 그렇게 안 하면 스테이시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가끔씩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무디 스퍼전을 보니까 여자인 것도 좋은 것 같고 무디의 여동생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 루비가 머물고 있는 기숙사에 갔는데 루비는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영어 시험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지 뭐니. 루비가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 시내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 너와 여기에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 아, 다이애나. 기하 시험만 끝난다면.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또 그러시겠지. 내가 기하 시험을 망치든 말든 해는 다시 떠오르고 질 거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다지 위로가 되지는 않아. 시험에 불합격하면 차라리 세상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언제나 너의 편인 앤. 기하 시험과 나머지 시험들이 제때 다 끝나고 앤은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승리감도 엿보였다.
다이애나는 초록 지붕집에서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앤이 도착하자 수년 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마냥 서로를 반겼다. 내 오랜 친구, 다시 만나니까 너무 기뻐. 너가 샬롯타운으로 간 지 1년은 된 것 같았어. 시험은 잘 본 거야? 괜찮았어. 기하학은 빼고 말이야. 그 과목은 정말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왠지 불합격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 어쨌든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 초록 지붕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사랑스러운 곳인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은 어땠대? 여자애들은 다 불합격할 것 같다고만 말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잘 본 것 같아. 조씨는 기하학이 제일 쉬웠대. 10살짜리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다나. 무디 스퍼저는 역사 시험을 망쳤다고 내내 걱정이고 찰리는 대수를 못 봤대. 하지만 합격자 명단이 나올 때까지는 모를 일이지. 2주 남았어. 이런 기분으로 2주를 보내야 하다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들었다가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길버트 블라이스 소식은 물어보나 마나했다. 그래서 다이애나는 이렇게만 말했다. 넌 꼭 붙을 거야. 걱정 마. 간신히 붙을 바에는 차라리 불합격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앤이 스치듯 말했다. 그건 길버트 블라이스보다 성적이 낮으면 합격을 한다고 해도 불완전한 성공이며 그녀를 괴롭기만 할 뿐이라는 뜻이었다. 다이애나도 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챘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앤은 시험 내내 긴장을 멈출 수가 없었다. 길버트도 마찬가지였다. 길에서 두 사람은 종종 마주쳤지만 한 번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앤은 고개를 더 꼿꼿이 세우면서 길버트가 사과를 할 때 친구가 되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시험에서 기필코 길버트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야 말리라고 더욱 굳게 마음을 다졌다. 과연 누가 1등을 할까? 모든 에이번리 학생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다. 지미 글로버와 네드 라이트는 심지어 이걸 두고 내기까지 했다. 조시파이는 1등은 당연히 길버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떨어진다면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을 잘 치르고 싶다는 또 한 가지 기특한 이유가 있었다. 앤은 매슈와 마릴라, 특히 매슈를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고 싶었다. 매슈는 섬 전체를 통틀어 앤이 1등을 할 것이라고 배짱 좋게 말해왔다. 앤은 부질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앤은 최소 상위 10명 안에라도 들고 싶었다. 그래서 매슈의 갈색 눈동자가 자부심으로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건 앤의 상상력과는 동떨어진 방정식이나 동사의 변화들을 그간 꾹 참으면서 공부한 것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 될 테였다. 2주가 다 되어가자 앤은 우체국의 유령이라도 된 듯 그곳에 달려가 제인, 루비, 조시와 함께 샬롯타운 일간신문을 펼쳐보았다. 차가운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입학시험을 치를 때처럼 끔찍한 기분이 몰려왔다. 찰리와 길버트도 마찬가지였지만 무디 스퍼저는 작정하고 우체국에 오지 않았다. 3주가 지날 때까지 합격자 발표는 나지 않았고 앤은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되었다. 입맛이 없어졌고 에이번리에 일어나는 대소사에도 무심해졌다. 린드 아주머니는 교육감이 보수당인 토리파에서 선출되었으니 기대할 만한 게 없다고 했고 매슈는 매일 오후 축 늘어지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앤을 보며 다음 선거 때부터는 자유당을 뽑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식이 날라왔다. 앤은 열린 창가에 앉아 시험의 중압감과 세상의 고충들을 잠시 잊고
정원의 꽃향기를 들이키며 포플러 잎사귀가 바삭대는 소리를 들으며 여름을 만끽하고 있었다. 전나무 숲 너머 동쪽 하늘에서는 노을이 반사되어 희미한 분홍빛을 들이었고 애는 색깔에도 영혼이 있다면 아마 저런 색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그때 다이애나가 전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비탈길을 올라 앤에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신문이 엉켜져 있었다. 그 신문에 무슨 소식이 담겼는지 단번에 알아차린 앤은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머리가 아찔했고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이애나가 복도를 뚫고 노크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짧은 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다이애나가 외쳤다. 앤, 너 합격했어. 그리고 1등이라고. 너와 길버트가 동점이야. 그런데 네 이름이 더 위에 있어.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다이애나는 신문을 테이블에 내던지고는 앤의 침대 위에 드러누웠다. 숨이 차서 더 이상은 말을 못할 지경인 듯했다. 앤은 손이 떨리는 바람에 성냥갑을 떨어뜨렸고 성냥을 6번이나 그은 후에야 겨우 램프에 불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고는 신문을 낚아챘다. 아, 합격이었다. 200명 중에 앤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다. 살아온 나날들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넌 정말 잘했어, 앤. 호흡을 가다듬은 다이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순간 멍해진 앤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빠가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신문을 가져오신 지 10분도 안 되었어. 오후 기차로 오셨으니 아마 내일 아침이나 되어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거야. 내가 합격자 명단을 보자마자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왔는지 아니? 너희들 모두 다 붙었어. 무디 스퍼전은 역사 시험을 다시 봐야 하지만 그래도 합격이고 제인이라 루비도 잘 봤어. 다 중간 이상이야. 찰리도 마찬가지고. 조시는 3점 차이로 간신히 붙었어. 그럼에도 1등이라도 한 것처럼 무스대고 다니겠지. 스테이시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앤. 네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데 기분이 어때? 나였으면 너무 기뻐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지금도 거의 그런 기분이지만 말이야. 그런데 넌 어쩌면 그렇게 봄날 저녁처럼 차분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 앤이 대답했다. 속으로는 어질어질한걸. 100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데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나 할까? 이건 상상도 못했어. 물론 딱 한 번 생각한 적은 있어. 1등이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섬에서 1등을 한다는 건 너무 헛되고 주제넘은 생각인 것 같았어. 나 잠깐만 자리 비울게, 다이애나. 들판에 나가서 매슈 아저씨께 이 소식을 전해야겠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합격 소식을 전해주자. 두 사람은 마구간 아래 건초밭에서 짚을 모으고 있는 매슈에게 달려갔다. 린드 아주머니는 오솔길 울타리에서 마릴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앤이 소리쳤다. 매슈 아저씨, 저 붙었어요. 1등이에요. 아니, 공동 1등이에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봐라. 내가 그렇게 말해왔지 않니? 난 너가 쉽게 해낼 줄 알았다. 잘했구나. 잘했어, 앤.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린드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자랑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마릴라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씨 고운 린드 부인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잘했구나. 이런 건 칭찬할 만해. 네 친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겠구나, 앤.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애는 앨런 사모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기쁜 저녁을 마무리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달빛이 새어 들어왔고 애는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렸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날에 대한 경건한 소망이 담긴 기도였다. 그러고는 새하얀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행복하고 아름다웠다.